안녕하세요. 섬마을 음악쌤입니다. 오늘은 전통 기악곡에 대한 이론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사실 국악사 시간에 조금씩은 다뤘던 내용인데 그때는 그냥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그 시대에는 이런 음악이 있었어 라고만 하고 넘어갔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조금 더 다뤄지는 기악곡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초등은 이 파트는 출제되지 않고 있고요. 중졸, 고졸 검정고시만 다뤄지고 있으니까 중고졸 준비하는 친구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니까요. 정악 중에 기악이 나오더라. 정악은 아정한 음악, 우아한 음악, 즉 궁중음악이에요. 연희 같은 잔치나 임금의 행사 등 예식에 쓰인 음악이 연례악입니다. 중졸에서는 만파정식지곡이라고 불리는 취타가 나오고요. 고졸에서는 영산회상, 여민락, 수제천, 생소병추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끔 단소도 나오고요. 그리고 민속악에서도 기악 음악이 있는데 고졸에서는 다뤄지지 않고 중졸에서만 산조와 신하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소 운지법도 간혹 나오는데 이걸 악기 편성 파트에서 다룰까 기악곡 여기에서 다룰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정악기악곡으로 여민락이 있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조선 전기에 고취악이랑 향악을 창작했다고 했죠. 그걸 시인악, 새로운 음악이라고 하는데 여민락, 정대엽, 보태평이 있습니다. 용비어천가는 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선대 임금에 대한 칭송을 담고 있는 가사예요. 사실 조선의 건국 과정이 어땠어요? 고려시대에 너무 여러 가지로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세운 나라가 조선 아닙니까? 실패하면 반란,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조선 건국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아니야 이거 반란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정몽주 같은 사람도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반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선은 어떻게 될까요? 왕권이 굉장히 위태로울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이 용비어천가를 만들어서 백성들과 함께 부름으로써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알리고 가르치고자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민락의 다른 이름은 승평만세지고 오운개서조라고 합니다. 여민락은 더불어여 백성민 즐길 락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즐기는 음악이라고 하니까 이건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아주 명백한 음악이죠. 원래는 관현악 반주에 맞춰서 용비어천가를 노래하던 성악곡이었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 가서 노래는 사라지고 기악곡만 남았다. 거, 가, 피, 해, 대, 장 관현악주 편성이에요. 여기서 피리는 뭐예요? 향필입니다. 왜 향필일까? 이거는 향악이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음악이니까 향필이 쓰는 거예요. 조성은 황태중, 임남, 평조, 오음음계를 씁니다. 궁중에서 아침에 모일 때 그리고 기타 여러 모임에서 그리고 또 잔치에서 채택된 궁중음악이고요. 16세기 무렵부터는 민간의 풍류 음악으로도 연주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여민락은 여러 모양으로 변하는데요. 여민락만, 여민락령, 해령 이렇게 여러 변주곡으로도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제천 보겠습니다. 수제천의 원래 이름은 정읍이에요. 정읍은 정읍사를 노래하던 음악인데 정읍사 언제적 노래죠? 네, 백제시대의 노래예요. 그 정읍을 노래하던 음악이 현재는 가사가 없이 관악 합주곡으로 전해집니다. 이 수제천의 한문을 보자면 목숨수, 나라날제, 그리고 하늘천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내 목숨과 하늘이 나란히 쭉 갔으면 좋겠다. 즉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음악이 되겠고요. 때문에 음악이 끊기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국수가 원래 장수를 기원하는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끊어 먹으면
안 돼. 이 수제천도 음악이 끊이지 않기 위해 어떤 기법을 쓰는데요. 그것이 바로 연음 형식입니다. 피리가 굉장히 많은 호흡이 필요하거든요. 되게 불기 힘들어요. 그래서 피리 연주자가 지칠 때쯤 대금이랑 소금이 바톤을 터치합니다. 그 피리의 소리를 이어받습니다. 근데 그 바톤 터치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언제 바뀌었지 싶을 정도예요. 그렇게 음악이 끝날 때까지 호흡이 끊기지 않게 이어가는 아주 독특한 음악이 바로 이 수제천입니다. 궁중의 연례 음악이다. 연은 잔치 연자예요. 피로연 아시죠? 잔치라는 뜻이잖아. 잔치나 처용무의 반주 음악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수제천이다. 피리, 해금, 대금, 장구, 북, 아쟁, 소금이 쓰인다. 수제천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해 줘야 할 거 뭐냐면 연음 형식 기억해 주세요. 다음 취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취타는 대취타를 관현악곡으로 편곡한 거예요. 대취타가 뭐였죠? 대취타, 우리나라의 행진곡이었잖아요. 불고 때리는. 근데 이 행진곡이 너무 씩씩하고 듣기 좋은 거예요. 대치타를 실내에서도 듣고 싶어. 그래서 대치타를 관현악곡으로 편곡합니다. 그게 바로 뭐다? 취타다. 취타의 다른 이름은 만파정식지곡이에요. 이 이름은 만파식적이라는 신라의 설화에서 유래했대요. 신라에 나라에 위험이 있을 때 만파식적이라는 피리를 불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마술 피리가 있었대. 그래서 이 치타의 별명을 뭐라고 했다? 만파정식지곡이라고 함으로써 이 노래가 울려 퍼질 때마다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을 한 거죠. 검은고, 가야금, 향피리, 대금, 해금, 장구, 북이 있는데 아주 힘차고 쾌활한 곡이고요. 오늘날 사극에서 어떤 잔치가 있을 때 이 취타가 아주 자주 나온답니다. 링크 걸어 놓을게요. 자, 다음으로 영산회상 볼게요. 영산회상은 원래 영산회상 불보살이라는 가사를 가진 불교 성악곡이었대요. 근데 이게 조선 후기에는 이 가사 다 빠지고 성악곡으로 안 부르고 기악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산회상은 선비들의 풍류문화, 줄풍류의 아주 대표적인 곡입니다. 흔히 선비의 악기를 뭐라고 했죠? 검은고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검은고처럼 경거망동하지 않고 낮은 중저음의 소리를 아주 선호를 했다고 해요. 그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서로 친목을 다지고 했는데 그게 바로 풍류방 문화예요. 줄풍류 편성은 검은고, 가야금, 세피리, 대금, 해금, 장구, 현악 영산회상은 세피리가 사용이 됩니다. 줄풍류에서 세피리가 사용되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 향피리와 당피리는 볼륨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커요. 근데 그렇게 볼륨이 큰 피리를 방 안에서 연주하면 어떨까요? 너무 시끄러워요. 다른 악기 소리 묻혀요. 그래서 비교적 볼륨이 작은 새피리를 넣음으로써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현악 영산회상의 이름은 다른 말로 영산회상, 검은고회상, 중광지곡이라고 해요. 무거운 빛의 음악이라는 뜻이죠. 제목 너무 멋있잖아요. 무거운 빛의 음악. 그 이유는 들어보시면 합니다. 저는 영산회상 상영산을 들으면 아주 낮은 음을 검은고가 무겁게 뜯으면서 점점 여러 악기들이 천천히 들어오거든요. 마치 저는 어둠 속에 빛이 천천히 고요히 들어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평조회상, 관악영산회상 등 여러모로 변주를 하는데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검정고시에는 그렇게 자세히 나오면 진짜 혼나야 돼. 출제하는 선생님들. 또 이 영산회상은 모음곡 형식입니다. 상령산부터 천년만세까지 여러 악곡이 모여있는 곡이고 가장 느린 상령산부터 점차 빨라지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영산회상에서 기억해 주셔야 할 거는 조선 후기 기악화된 선비들의 풍류방 음악이다. 줄풍류이고 모음곡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민속 기악곡 볼게요. 민속이라는 거는
백성민, 풍속, 속이에요. 백성들의 풍속에 있는 그런 음악이라는 거죠. 산조는 조선 후기 19세기에서 20세기에 발달한 기악 독주곡입니다. 시나위와 판소리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시나위는 즉흥성이 강한 음악이고요. 판소리는 느린 가락부터 빠른 가락까지 다양하죠. 이런 영향을 받아서 산조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혼자서 연주하는 솔리스트 음악인데 장구가 반주를 해줘요. 그리고 느리게 시작해서 점차 빠른 장단, 한배에 따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야금산조, 대금산조, 아쟁산조 등등 연주자의 기량을 볼 수 있는 멋진 산조들이 많아요. 어떤 대가들이 하나의 자기만의 산조를 완성하고 또 그 제자들이 그거를 배워서 계속 전승을 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악파가 되어버려요. 뭐 예를 들어서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등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딴 산조 하나의 악파, 유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산조에서 기억을 해주셔야 할 것은 산조란 조선 후기에 발달한 우리나라의 전통 기악 독주곡이다. 장구 반주로 하는데 느리게 시작해서 점차 빨라진다. 다음 시나위 볼게요. 시나위란 남도 무속음악에서 파생된 기악 합주곡이다. 무속음악이 뭐예요? 무속음악은 무당이 굿할 때, 굿을 할 때 BGM, 배경음악을 무속음악이라고 해요. 무당이 굿을 할 때 그 굿이 언제 끝날 줄 알아요? 짧게 끝날 때도 있고 엄청 길어질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당이 굿을 할 때 잔잔하게 연주해줘야 될 때가 있을 거고 막 접신을 하고 작두 타 그래서 절정에 올라 그럼 음악도 어때야 돼요? 같이 고조되어야 하고 그런 즉흥성이 필요하겠죠. 거기에서 비롯된 합주음악이다. 오늘날에는 살풀이춤의 반주음악으로 쓰이는데 신화위에서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바로 즉흥성이다 라는 거예요. 따로 또 같이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어우러지는 그런 헤테로포니적인 맛이 있어서 마치 서양의 재즈와 비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음악 장르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다? 시나위다.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단소 운지법 보겠습니다. 지난 악기론 공부할 때 다뤘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한 번 더 다룰게요. 단소는 뒤에 왼손 엄지 구멍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구멍 4개가 있는데 맨 끝에 구멍은 막는다 안 막는다? 안 막습니다. 엄지, 왼손 검지, 중지, 오른손 중지 구멍을 모두 막으면 뭐예요? 중이고요. 이 상태에서 왼손만 다 잡으면 임이고요. 그리고 엄지와 검지만 잡으면 뭐예요? 무고요. 이제 엄지만 잡으면요. 엄지만 잡으면 황이 되고 엄지까지 모두 다 떼면 태가 됩니다. 가끔 정관보에 악보를 주고서 야 이거를 단소로 소리 내려면 어떻게 잡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사실 단소를 한 번이라도 만져봤으면 쉽게 풀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없으면 스마트폰 단소 어플이 있거든요. 아쉬운 대로 그거라도 보시면서 익히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우리 중요한 강의는 모두 마쳤어요, 드디어. 남은 건 음악의 생활화인데요. 음악의 생활화는 여러분들 공연 볼 때 관람 예절 아니면 힙합, 케이팝, 재즈, 전자음악 이런 걸 물어보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음악의 생활화 마지막 강의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